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동구입니다. 부산 산복도로 꼭대기의 전통시장이 한편의 웹툰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웹툰 박물관에다 전망대까지 들어서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툰에 등장하는 인물과 조형물들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건물 벽면도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장식했습니다. 하늘 아래 첫 장터라 불리는 동구 성북시장에 조성된 웹툰 거래입니다. 가게 간판에도 개성이 넘쳐납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현실을 벗어나 한편의 웹툰 속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시장이 상상의 세계로 탈바꿈하자 찾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훨씬 도로도 좀 넓어 보이는 것 같고 깔끔하게 좋아요. 기분도 유쾌해지고 훨씬 좀 딱 들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웹툰 거리는 한산했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애기 데리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쁘지니까 그거 보러 오면서 이제 조금씩 사가고 괜찮은 편이죠. 젊은 층에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요 그림하고 조성화되고부터는 좀 사람들이 주말에 좀 많이 움직이고 많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웹툰 박물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6, 70년대 만화부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까지 웹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첨단 기법이 적용된 다양한 체험거리도 인기입니다. 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 옥상은 전망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바다와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어우러진 산복도로의 풍경을 감상하게 해줍니다. 웹툰 거리는 산복도로가 새롭게 거듭나는 출발점입니다. 보석 같은 골목길들을 잘 저희들이 재생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오는 그런 장소로.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였던 원도심 산복도로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진성의 명칭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성대로 더 알려진 성인데요.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자리 잡은 부산 진성. 도심 한가운데 야트막한 산에 있는 성의 내부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성의 정식 이름은 부산진성이지만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자성대 공원을 부른다고. 야니 공원에 하가 데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자성대 고원입니다. 고원. 그 성 이름은 아세요? 뭔지? 여기에 성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 성의 명칭이 정확하게 자성대 공원이라 그래 알고 있어요. 자성대는 증산에 위치한 본성의 아들 성이란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성을 점령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이후 일제강점기 정착돼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사라져야 할 명칭임에도 지금까지 자성대로 불리는 이유는 그 흔적 때문입니다. 성 내부에는 부산 진성이라는 이름 대신 자성대라는 명칭이 적힌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부산진성 이름찾기입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벌어진 부산진성에는 정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결사항전에 나섰지만 끝내 함락됐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일본식 명칭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남쪽의 국경 역할을 했던 부산진성을 부산의 상징물로 또 역사와 문화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을 보다 부산의 역사적 상징물로서 새롭게 명칭 되찾기와 동시에 부산진성 원형고증 지표조사 학술 용역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 성의 보정과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이 민선 7기 목민관클럽 공동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공동대표인 최 구청장은 6일과 7일 한국판 뉴딜의 지역화 전략을 주제로 제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월에는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에서 부산 동구 소통과 시민 참여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그리다를 주제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과 연구, 상호 교류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이 대한적십자사 동구지구 명예회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번 명예회장 추대로 최 구청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재해구호 사업 등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 재개발지구에 들어설 시설들을 관리할 공단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동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자는 건데요. 이에 대해 동구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지방청사, 상업 업무 시설과 IT 영상 분야 시설, 북한 재개발 1단계에 들어설 주요 시설입니다. 또 공원과 녹지, 복합 한승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들도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또 하나의 대규모 도심이 생성됩니다. 이런 대단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동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동구의회 배인환 의원은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는 북한 재개발 지역 시설 관리를 지자체에서 직접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도심 시설 중 위탁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북한 1단계 시설을 포함해 전체 관리 사업 분야만 35개에 이르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시설공단 설립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지역민 고용 창출과 예산 절감 효과를 최대한. 특히 공단이 설립되면 예상 수익을 예상 비용으로 나눈 경상수지 비율이 50%를 넘겨야 하는데 북한 재개발지구와 기존 시설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문해체육센터와 주차장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과 녹지, 광장 등의 시설은 수익은 없고 오히려 관리 비용만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재개발과 지역민 고용 창출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입주기업, 단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동구 좌천동 일원 쪽방촌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등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5일 동구의 주거 취약지를 찾아 동구청과 함께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동구에는 현재 소규모 쪽방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만큼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 취약 지역은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한 뒤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민이 사업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 공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폐교된 옛 자천초등학교 건물은 문화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 거점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또 여관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는 LH가 총괄사업 관리자로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동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